사태로 인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센터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화재 취약 시기를 맞아 축산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축사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한 전열기구 사용 때문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운영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귀농, 귀촌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증가세를 보이던 귀농, 귀촌 가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도 관여한 흔적들이 드러나면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으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돼 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을 농수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과 웰빙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문을 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내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주체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았던 데다 박근혜 정권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굳이 도비 지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센터 업무가 다른 기관단체와 중복되는 것도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입니다. 기존에 우리 전남의 테크노파크나 생물자원진흥원이나 모든 그 출연기관들 그 사업하고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먼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 창조경제센터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지만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당장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 판로와 바이오 화학 분야 벤처기업 육성 등 내년도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창조혁신센터보다 벤처기업 육성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센터가 생긴 지 이제 막 1년 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창업기업들, 아이디어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은 더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정농단 사건의 불똥이 창조경제센터에 튀면서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전남 창조경제센터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직원조회에서 대통령의 퇴진과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장 시급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공평을 다시 세우는 이른바 다시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도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과정만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조 3,496억 원에 대해 의결 처리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1억 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 지원을 감안해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내년 상반기 내에만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축산농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일단 불이 나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옥룡면의 한우 농가. 소방대원들이 동절기 화재 예방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1,000마리가 넘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대원들은 소화기와 볏짚 등 축산 농가들의 비품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동작 시험은 이상 없고 수신반은 정상 작동하고. 축사 보온을 위한 전기 설비와 바람막이 등 시설물 확인도 빼놓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연성 소재로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도내 축사 화재로 25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해 겨울철 난방기계 사용은 물론
축사 내세 용접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축사는 대부분 그 소방 관사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소화전이라든가 소방 시설에 유의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각 농가의 예방 활동과 함께 화재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농가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축협 신임 조합장으로 황영희 전 고흥축협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치러진 고흥축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황영희 후보는 전체 1,186표 가운데 55%인 647표를 얻어 상대 후보인 김양섭 전 한우협회 고흥군 지부장을 111표 차로 누르고 신임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황영희 조합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증가세를 보이던 전남의 귀농, 귀촌 가구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해남군 문내면으로 귀농해 참다래를 생산하고 있는 박성관 씨. 퇴비와 천연 효소를 이용한 살충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등 유기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업도 이어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와서 여기 와서는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귀농 귀촌 가구는 29,220가구로 1년 전보다 2,165가구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귀농 귀촌 가구는 6.2% 증가했지만 전남북만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1년 이상 도시거주자의 농촌 이주만을 귀농 귀촌에 포함하는 등 통계 기준이 달라진 탓이라지만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이 상당히 깨끗해야 되죠. 전남의 귀농 귀촌 지원금은 연간 210억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21개 시군이 골고루 나누다 보니 전국 10위 수준으로 시군별 특화 시책을 마련하지도 청년 귀농 귀촌을 유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토지나 이제 우선 소득 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저렇 있는데. 농도 전남은 오는 2018년까지 12만 7천 가구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귀농 귀촌 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당초 2만 5천 가구에서 목표치는 크게 늘었지만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의회 박용훈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임종기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예결위를 날치기로 구성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임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행자위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감사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지방인사 혁신대상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상에서 순천시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부문에서 정시퇴근제 도입, 현장 간부회의, 정책 일몰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도 행임 행정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과 전략부서 보직관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이 광주에 조성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특별한 공간인데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홀로그램 전용관도 들어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인기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에서 인체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찾아내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겨난 홀로그램 전용관은 K-팝 콘서트와 교육용 콘텐츠를 현장에서 보는 듯한 실감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1일 7회 운영을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다시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 기획, 그다음에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바닷속 모습을 옮겨놓은 듯한 화면에 관람객이 직접 그린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무등산의 사계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계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소리와 영상이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이 미디어 놀이터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 아트를 놀이를 통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공간도 새롭게 단장됐고 옥상에선 홀로그램 파사드가 밤하늘을 밝힙니다. 문화예술의 예향인데 콜라보레이션에서 이 미디어 아트와 함께 이런 융복합되는 아주 광주형 문화예술 이런 게 새로 세계에 구축되지 않을까. 광주문화재단은 새로 조성된 미디어 아트 기반 시설을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1일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미디어 아트를 선도할 기술센터 건립과 특화 거리 조성을 구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민 화합과 행복 시정을 기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늘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리 점등과 관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불을 밝힌 트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천 NCC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임직원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400여 명과 함께 만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산단 연합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올해는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는 최근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게 해달라며 소라와 율촌면사무소에 쌀과 김치 등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삼남석유화학 한사랑봉사단도 관내 독거노인 25세대를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하고 연말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는 여수 생활유물 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개방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이번 달부터 개방 시간을 주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 생활유물 박물관은 지역의 전통과 풍습을 알려주는 700여 점의 생활유물이 전시돼 가족 나들이 장소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 교육장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준설토 매립 문제로 지연돼 왔던 율촌 이산단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율촌 이산단 준설토 매립을 마무리하고 매립이 끝나면 부지를 인수해 산단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은 그동안 광양항내 준설토 매립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연돼 왔지만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접근성과 기반 여건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겨울철 수돗물 탁수 현상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망간 농도를 매일 측정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원수 망간 농도를 예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정수장의 배수지 청소도 마무리한 가운데 각 공동주택단지에 탁수 발생 시 조기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일부 아파트에서 탁수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지난해 초 원수의 망간 성분이 보일러 열과 반응한 데 따른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침체됐던 지역 경기가 하반기 들어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건축 허가 면적은 22만 3,520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공업용 허가 면적은 줄었지만 주거용과 상업용 면적은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량도 지난해에 비해 5% 늘어난 10만 5천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아직 전체적인 경기 회복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건설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